2차 전지, 작전주, 종목주 소용없더라.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본 결과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미국의 한국의 가장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연접하느냐? 만약 여유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유망 종목이나 섹터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의 비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60%, 한국은 1.6%입니다. 일본은 5%, 중국 4, 영국 3, 프랑스가 2% 정도 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미국의 1등 주식 시가총액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4.4조 정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크기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월급의 25%를 매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십시오.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가 매월 월급의 25%를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25%를 투자하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지난 30년간 한 3,000배, 4,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엔비디아 지난 5년간 50배 올랐습니다. 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10대 1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400달러가 되면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애플은 현재 220달러, 엔비디아가 똑같아요. 2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라도 사세요. 오늘 이제 방송 보면 엔비디아 한 주 25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달 한 주씩만 사보세요. 그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마 저는 엔비디아가 400달러, 500달러 넘어가게 되면 또 액면 분할 또 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7번을 액면 분할을 했고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배 정도 올랐다. 엔비디아 이제 액면 분할 내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의 1등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다. 한국에는 지금 상장된 기업이 2,700개가 있는데요.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이런 거 시시한 거 하는 것보다 글로벌 주식이 미국이 1등이다. 그죠? 6천조.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5%입니다. 만 원짜리 팔면 6,500원이 돈이 남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1등 주식이 나는 제일 좋다. 뭐 1억 원을 일시불로 사면 너무 좀 그렇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눈다든지 5번으로 나눈다든지 저는 뭐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으로 나눠서 이번 주에 뭐 나눠서 좋다. 그래서 뭐 분할해서 5분의 1씩 하는 것도 좋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하다. 이게 미국 주식은 50%씩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트럼프가 취임하고 50%씩 내렸는데 다시 100% 올랐습니다. 150달러에다가 90달러로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18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주식도 50% 내린다. 미국의 아마존은 2001년도 9.11 테러 났을 때 90%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상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2달러 하던 아마존이 3,000달러, 1,500배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 내려도 내가 어차피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는 60세까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미국 주식은 은행에 가서 하나증권이나 삼성증권에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대출해 줍니다. 은행이자 한 5%, 6%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그 대출 받아서 계속 생활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는 계속 대출을 해준다.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엔비디아가 작년에 한 200%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아서 쓰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 테슬라 계약 등 호재가 계속되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등 할 때는 애플 사라 그러고
이제 2025년 금년 4월부터 엔비디아가 1등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달 정도 1등을 했는데 다시 엔비디아가 뺏었습니다.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도 내가 추천하는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항상 시가총액 1등만 하세요. 내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4.5조, 애플은 3.4조입니다. 1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테슬라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이라는 것을 항상 보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 체크합니다. 시가총액 1등 누가 됐나.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과 1조 달러 차이가 난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현재 한 20% 앞섰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인공지능이 계속 1등을 할 것이다. 물론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매출액의 15%를 중국이 가져간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5%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한다는 원칙만 계속 지킨다면 저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를 가장 좋은 비율은 9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의 95%는 엔비디아를 사고 5%는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2천 원. 그죠? 이게 9만 원, 5천 원, 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30%. 그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가 400조라 그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6천조입니다. 15배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95% 투자하고 5%만 삼성전자를 사고 내 월급 받는 날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엔비디아지만 한국과 미국을 9대1 또는 95대 5% 이렇게 비율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긴다면 종목을 또 하이닉스로 바꿔야 되겠죠. 미국과 한국이 1등 주식만 투자한다면 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떠먹여주는 TV 꼭 본 사람은 엔비디아 한 주 꼭 사세요. 꼭 한 주 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한 번 또 가입이라도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하반기에도 투자 매력 있을까요? 저의 원칙은 무조건 1등만 하기 때문에 내 돈 소중하다. 누구나 돈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배터리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공부한다 치고 듣기만 하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배터리 분야,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의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폭발 사고도 있고 안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전기차를 몰아봤지만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저는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내가 사란 말을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1등으로 빨리 바꿔라. 미국의 1등은 엔비디아고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다. 우리가 많은 유튜브에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삼성전자.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되지. 2차 전지, 무슨 주, 작전주, 종목주 전부 다 소용없더라. 내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본 결과 그런 것은 다 기우다. 믿을 게 없다. 1등만 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된다. S&P 500도는 QQQ 같은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건 괜찮을까요? 어떤 전문에 이제 강의에 가서 만났더니 본인의 자금 한 10억하고 또 회사에 있는 여유 자금 한 3, 40억 전부 다 이제 나스닥 지수의 3배 추종하는 QQQ 샀다 그러더라고요. 수익률이 한 130%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30억치 샀으면 회사 법인 자금이니까 아주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은 자기는 못하고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했는데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투자했는데 그게 한 7, 80억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회사 자금이나 소중한 자금은 1등 사기 좀 겁난다 그러면 이런 QQQ에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원칙은 1등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90%는 1등 주식에 하고 10% 정도는 이런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 1등이라든지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1등 주식만 하지만 내가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1등 주식. 전 세계 가상화폐가 3만 개 있는데 1등이 비트코인이고
그다음에 이런 QQQ 같은 경우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엔비디아만큼 주가 상승률은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초자산인 1등 주식이 가장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10% 내외 정도로만 해라. 원칙은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의 주식 투자 이후 1등 주식만 사라는 원칙을 고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칙은 없으신가요? 2등도 내가 사봤습니다. 테슬라도 사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등만 못하구나. 그죠? 테슬라 400달러 하다가 100달러까지 80%씩 폭락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370달러 정도 되죠. 이와 같이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은 급등, 급락, 80% 폭락했다가 100% 올랐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입니다.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은 우리가 정서에 맞지 않더라. 그죠? 꾸준하고 미래가 있는 종목. 저는 테슬라 시가총액 1등하면 당연히 살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테슬라 1조 달러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정도 지금 육박합니다. 가장 빨리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지난달에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애플 3.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딴 거 보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1등을 몇 조 달러가 됐나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명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원칙을 지켜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2등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만큼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1등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이제 월급의 25%를 제가 매달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다. 그럼 25%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사야 됩니다. 올랐을 때도 사야 되고 내렸을 때도 사야 된다. 매달 사십시오. 저도 이제 가급적이 매달 100이나 200만 원씩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1등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원칙만큼은 지키고 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1등 주식 한 10,0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한 2, 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오늘부터라도 한 주씩 사라. 그죠? 엔비디아 한 주. 뭐 삼성전자도 같이 사면 좋지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1등만 엔비디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파느냐? 팔지 말고 유산으로 주면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주식에 대한 대출을 절반씩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으로 우리 자녀에게 줘도 되고 자녀한테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냥 담보대출만 받아서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슈퍼 추경, 2차 추경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추진했는데 현재 내수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보시나요? 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원래 경제 성장률이 0.8%였는데 이번에 4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1.2%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2.2%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 40조 원과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부양됐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생기금이라든지 내수 시장의 확대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등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추구되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미국과 우리가 대한민국에 협상하고 있는 게 이 방위산업 부분이 가장 크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 내에서만 만든 조선에 대해서만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미국 외에서 만든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반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제약을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 생산량 1위고 한국이 2위인데요. 한국은 특수선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한국과 미국이 가장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MRO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걸 지금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이 가장 크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100조 원 수주고가 쌓여 있습니다. 세계 2등이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면 세계 1위도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탱크와 자주포 이런 거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무기는 수출이 불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지만 한국은 전부 다 재래식 무기로서 수출이 가능하다. 또 그래서 방위 산업 부분이 가장 전망이 밝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민간 체계를 유연하게 하려 하고 공공민간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부가 이제 더 많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파지티브 제도, 정부가 허락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파지티브 제도인데요. 미국은 현재 네거티브 제도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허용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방 균형 발전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 균형 발전에 이제 지금 현재 부산을 조선이라든지 선박금융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 원주는 바이오 분야, 대구는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 전라도 광주는 이제 광산업 이런 걸로 이제 광학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라도 광주에 캐스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청사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건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000포인트 가겠다. 오늘 현재 8월 12일 기준으로 3,200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런 속도라 그러면 5,000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기업이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다만 기업들이 더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규제를 낮춰야 되겠다. 우리가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뜻은 6개월 뒤에 기업이 돈을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만 인하하게 되면 모든 주가나 부동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제 제가 상관관계 분석을 좀 보여드리면 더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금리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CD 금리가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은행 이자와 집값이나 주가는 완전히 반대에 있다. 마이너스 1.0이 완전히 100% 반대고 마이너스 82%가 반대, 마이너스 77%가 반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CD금리, 은행 이자만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올라간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대부분이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플러스인데 은행 이자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은행 이자를 좀 내리려 하고 있고 미국도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 은행 이자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부동산과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상승과 하강 중 어느 쪽이 목표일까요?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됩니다. 항상 현상 유지 정책 이걸 이제 가장 원하죠. 현상 유지 전략은 스테이트 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부릅니다. 현상 유지 전략이다. 외교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집이 내려가게 되면 또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집값의 한 절반 정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현재 40%입니다. 집값의 40%를 대출해 주는데 집이 내리면 은행의 담보가 또 불안해지고 우리가 이저축은행은 보면 집값의 80%, 90%까지 대출해줘요. 부동산이 만약에 10%, 20%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을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현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경제 목표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은 매년 한 2%씩 올라가거든요. 자연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줘야지 가장 자연스럽다. 물건 가격도 오르고 우리 월급도 2%, 3%다 올라야지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도 인플레이션율 2% 정도는 매년 올라주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2025년도, 2026년도 정부가 우리가 주식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권 거래세도 올리고 또 이제 법인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양도세도 50억에 떠나서 10억으로 내리려고 했다가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50억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간절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가기를 원하고 올 연말에 3,500, 4,000 이렇게 계속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고 미국은 70%가 주식을 투자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주식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양도세 기준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준 50억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세도 없고 배당세금도 없고 상속세도 0원입니다. 이와 같이 잘되고 부자 나라. 우리나라는 36,000불이 1인당 국민소득이고 싱가포르는 9만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정책. 정권 거래세 외에는 모든 세금이 없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부자, 전 세계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오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 말에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주식, 사업, 부동산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 시장의 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1등 주식 사는 것.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구독 경제 30% 정도 할인을 해서 매달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것. 또 온라인 쇼핑이 이제 50%에서 80%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은 온라인과 꼭 연결을 돼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산업, 구독 경제, 또 정부 조달 이런 중소기업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걸 꼭 해야 되겠고 내가 부자 트렌드 책을 5,000원에 펴냅니다. 그 전자책으로는. 그러니까 부자 트렌드 책 제목이 부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면 블로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5,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말고 책을 사서 봐라.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자책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권이 넘는 재테크 책을 읽었고 책을 사기 아까우면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가 돼야만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you